자, 이제 3교시는요, 올 버티컬이에요. 올 버티컬. 자, 우리가, 백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백에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갔다가, 사이드에서, 버티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전대각으로 갔다가 전대각이 수동이 상관없어.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을 간 상태에서 다이고널 엘리베이션하고 그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을 간 상태에서 사이드만 얘기하는 거야, 사이드. 사이드의 관점만. 버티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있지. 당연히 있죠. 근데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차이를. 우리는 커트를 잘하고 못하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과 다이거널 엘리베이션과 버티컬 엘리베이션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벼움과 무거움. 그쵸? 만약에 이 사람이 머리숱이 많아. 근데 머리숱이 많은데 자기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과 다이거널 엘리베이션을 가야 되겠어. 머리를 좀 뒤에 길게 자르고 싶어 해. 짧게 자르는 거 싫어해. 조금 약간은 좀 길게 잘랐으면 싶어. 그런데 얼굴은 커. 그럼 사이드를 버티컬로 가야 될까? 전대각 엘리베이션으로 가야 될까? 버티컬로 가는 게 좋을까? 버티컬이요. 당연히 버티컬로 가는 게 좋지. 같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동안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에 버티컬 했으면 얘는 무조건 전대각 부채 파팅 엘리베이션으로 갔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버티컬로 가도 된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뚱뚱해지는 게 가벼워지겠어, 무거워지겠어? 가벼워지겠지. 근데 제 작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이드를 이렇게 봤을 때 제 작품들을 요즘 작품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약간 무겁지 않아요? 네, 무거워요. 얘가 무겁잖아. 왜 무거울까?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갔기 때문에 무거운 거지. 이걸 버티컬로 가면 어떨까? 감이. 가볍겠지. 처음부터 버티컬 가면 많이 가볍겠지.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연결성 때문에 이런 거 자꾸 가르쳐 주고요. 그 대신에 제가 다 모든 커트를 전대각 엘리베이션으로 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버티컬 할 때는 또 버티컬을 또 집어넣잖아요. 버티컬 할 때는 버티컬을 집어넣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보게 수 있겠어. 또 이 버티컬을 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티컬과 엘리베이션에서 오버존에 있는 것만, 사이드 오버존에 있는 것만 버티컬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고 가면 또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벼움과 무거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1차와 2차의 그레디에이션의 강도에 의해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뭐라고요? 러프존 상하의 면이 가장 큰 영향을 일으킨다. 무거움과 가벼움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는 건 뭐라고요? 러프존의 상하 면에 컨벡스, 상하 깊은 컨벡스냐, 완만한 컨벡스냐, 얇은 컨벡스냐, 얘가 가벼움과 무거움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얼굴형에 맞게끔 이 사람이 어떤 머리를 하는지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버티컬의 단점은 뭐예요? 언더라인이 너무 가벼워서 나중에 뻗쳐요. 특히 이 사이드는 귀라는 부분이 문제점들이 있어요. 귀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너무 가벼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얘에 의해서 귀가 다 뻗쳐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게 단점이라는 얘기예요. 가볍기는 하지만 귀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머리가 뻗쳐버려요. 장애물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장애물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너무 가벼운 머리는 귀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뻗친다는 것까지 우리가 감안하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티컬의 장점은 장점은 가볍고 좁고 빠른 스피드로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쉽게 빨리 뻗친다. 두상 곡면에 비해서 각이 세니까 거의 세로에 가까우니까 거의 사각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뻗칠 성향이 굉장히 강해.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뭘 컨택을 했어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이나 다이거널 엘리베이션으로 크로스 체크. 그거를 또 해결을 해요. 그거를 해결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약간의 너무 급격하게 가벼운 거를 조금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급격한 가벼움을 워워워 시켜서 특히 언더라인에 있는 부분을 가벼운 부분에 날리는 부분을 가볍게 한 거를 조금 무겁게 잘라서 워워워 시켜서 머리가 뻗치는 걸 방해되는 문제를 요소들을 우리가 좀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버티컬 커트가 가장 좋은 거는 빠른 스피드예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의 가벼움이에요. 하지만 너무 가볍다 보니까 나중에 뻗침도 심각하게 뻗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단점을 우리가 컨트롤 하는데, 자, 터치를 시작하는 거는 똑같아요. 항상 전대각 원넥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정중선에서 프론트까지 해서 가고요. 전대각도 만들 수 있고 수평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후대각이 잘 안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버티컬 기준선 잡고요. 임의선 잡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기준선이고요. 얘는 임의선이에요. 그쵸? 오늘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이걸 할 건데 뭘 할 거냐면요. 자, 이거예요. 이거. 한 번에 잡아내는 거. 한 번에 모든 머리를 한 번에 잡아요. 뭘로? 호리존탈로. 오버빗질로. 호리존탈 오버빗질로.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호리존탈 오버빗질로 후대가 기준선 선정 후 버티컬 오버라인 따라 진행한다. 이거 지금 이제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연습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사이드는 뭐예요? 버티컬 이어 투 이어 안에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할 거예요. 버티컬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작품을 보시면 맨 마지막의 작품과 최초의 작품과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과 세 번째 작품의 사이드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실래요?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버티컬 자른 머리들이 사이드가 좀 가벼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얘네들의 고객들 머리를 자를 때도 사실 버티컬 커트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이드 쪽은. 버티컬 자체가 사실 많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요. 곡선 빗질, 프론트,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부치형 파팅 엘리베이션. 곡선 빗질을 진행하시고요. 곡선 빗질은 왜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직선 빗질보다 곡선 빗질이 훨씬 더 예쁘게 진행이 되니까 오버에서 언더로 가지고 언더에서 오버로 다시 한번 진행, 크로스 체크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커트는요, 원 다중의 자연 빗질 전대가 원넥스로 해서 2차 가이드라인을 컨트롤하고요. 두 번째는 5 섹션이에요. 5 섹션에서 2차 가이드라인을 컨트롤하는데 언더존의 버티컬 정중선 언더존의 버티컬 온베이스로 오버에서 언더로 진행해서 기준선을 선정을 하고요. 좌우에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에서 후대가 기준선 선정 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후대가 왜냐하면 버티컬은 얘가 기준선이고 임의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버티컬 라인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포워드를 했으면 너무 많이 잘려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준선을 먼저 얘와 얘의 기준선을 선정하고 나서 이 기준선 따라서 언더 라인을 자르면 훨씬 더 수질이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선을 선정한 다음에 버티컬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요. 그럼 좌우 대칭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좀 더 편하게. 그래도 짝짝이 사람이 있어. 그치? 그래도 짝짝이 사람이 나올 거야. 그래도 짝짝이 사람 나올 거야. 머리카락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는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버백에서는 앉아서 커트해서 언더에 따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가벼움과 무거움, 그러니까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못했다라는 건 아닌데 연결성 있게 하고 싶으면 모든 머리를 모아서 빗질하는 게 했을 때 그 연결성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너무 펼쳤을 때 했을 경우는 아까처럼 그렇게 단차가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두상의 곡면에 비해서 버티컬은 어때요? 급격한 단차를 만들어내요. 왜냐면 두상이 둥근 상태의 연결성이 있게끔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연결성은 역행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역행했을 때.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라. 두상 곡면하고 비슷한 라운드의 커트선을 만들어내라. 그럼 커트선도 그 형태대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앉아서 커트해서 진행하고요. 오버 사이드 베이스는 언더라인에 대해서 전대각 버티컬. 언더라인, 버티컬, 오버라인, 언더라인 버티컬, 오버라인 버티컬. 똑같이 버티컬이에요. 그리고 나서 프론트 사이드에는요, 곡선 빗질, 자연 빗질, 이 세 개는 다 똑같이 항상 똑같은 디자인이고요. 똑같이 표준이에요. 표준이고,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룰대로 가시면 돼요. 정해진 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거에서 2차와 2차가 있고요. 2차와 2차가 있고, 2차와 1차가 존재를 해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필요했던 부분에 두상마다 다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다른 부분은 뭐예요?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조금씩 라운드를 더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조각이 있으면 큰 점으로 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작은 점으로 다시 섬세하게 들어가고 그거를 역행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런 방식을 역행했던 사람. 미켈란젤로가 그걸 역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작은 천사가 있어. 작은 천사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섬세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조각을 할 때 여기서부터 조각을 해가는 거예요. 커트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각을 해가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래요? 나도 가능할까? 여기서부터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 조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웃라인을 먼저 잡아놓고 그러니까 균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수학적으로 대칭적인 균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조각을 섬세하게 들어갔는데 미켈란젤로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했는데 다른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았던 것보다 훨씬 더 수학적으로 구도가 더 잘 맞다라는 거지. 정말 신기한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조각의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참 신기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필요가 없어요. 이 공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 공식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그거는 다 감성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둔재들은요 표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둔재들이 어쩔 수 없어요. 천재들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둔재들은 표준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은 둔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부터가 둔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감성으로 의해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 더 섬세하게 깎고 해서 작은 점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 사실 가격이 결정하는 건 이걸로 결정을 보는 거예요. 이걸로 결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결정을 보는 거예요. 이 감성으로. 그리고 경력의 단차도 이걸로 경력의 단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섬세함과 디테일함의 차이는 모든이 다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커트 한번. 자, 갈게요. 자, 최초의 시작은 뭘로 하라고요? 기준선을 잡을 거예요. 기준선을 잡을 거기 때문에 오버 빗질에 자, 이렇게 많이 잡으면 어때요? 얘는 길어지고 얘는 짧아지겠죠. 이게 두상이에요. 얘는 빗질은 사각이고 두상은 라운드이기 때문에 짧아지고 양쪽은 길어져요. 기준선을 내가 이제 선정할 거예요. 너무 많이 자르지 마요. 기준에도 많이 잘라져 있으니까. 자, 똑같이 얘를 후대각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자를 거예요. 자, 기준선을 이렇게 선정해놓고 이렇게 기준선을 선정해요. 너무 붙였네. 그러면 저거 섹션 나눌 때 잘라놔야 되겠네.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가면 갈수록 양쪽으로 많이 짧아지겠죠? 그쵸? 자,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놓고 후대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자 이렇게 하니까 층이 없으니까 삼각형이 나오죠. 그냥 저절로. 그쵸? 아까 문제가 발생이 됐던 것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버티컬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버티컬 여기 있네요. 각도는 또 너무 내리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이 각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꿀팁. 자, 위에 있는 오버존에 있는 라인을 만약에 여기까지 갔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볼륨이 백 볼륨이 더 길어져. 그렇죠. 탑의 볼륨이 더 살겠죠. 기준선을 여기다 잡으면 어떨까요? 열상이죠. 그렇죠. 아니지. 그러니까 만약에 호리존탈이라면 반대로 가겠죠. 호리존탈이면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그쵸? 그럼 무거워지겠죠. 오. 얘가 넓어질수록 가볍고 얘가 좁아질수록 무거워지는 거죠. 그쵸? 자, 언더라인 찾아요. 후대가 뭐 리버트 포워드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이드를 만들어 놨잖아. 그거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이고. 피곤하시니까 자. 머리 힘주세요. 머리 힘주세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미용실에서 많이 하는 게 이예요? 미용실에서요? 많이 하죠. 두 번째 시간이 많아요 이제는. 두 번째 시간, 이게 이 커트는 이제 콤비네이션을 많이 하죠. 콤비네이션. 3섹션, 이제 7섹션. 저희 샵에서는. 콤비네이션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주부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 이렇게. 얘가 컨트롤이 안 돼요. 언더존은 하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손이 안 되니까. 언더존은 하나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홀리더 엘리베이션을 다시 크로스체크. 근데 버티컬을 가볍게 만든 거를 크로스체크하는 가벼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최초의 호리존탈이라는 건 무거움이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를 해도 무거움은 그대로 존재한다. 버티컬의 가벼움은 최초의 가벼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를 해도 가벼움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아셨죠? 네. 이 방법 좋겠죠? 네. 해봐. 잘 맞추는지. 이것도 사실은 길이 선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버전의 길이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기법을 이제 배운 거는요, 제가 이제 미용장 하면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이제 교수님 계신데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 가르쳤어요. 강의를 할 때.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하셨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왜 이것만 고집을 하세요? 이 방법도 할 수도 있고 이 방법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색깔이 좀 달랐어요. 그럼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그런 교육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배우려면 거기 가서만 배워야 되니까 괜찮아요. MMS에서 배우면 돼요. 어? 나한테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주입식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왜?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정답이 아니래. 이거 아니면 정답이 아니래. 그런 경우가 어딨어? 정답은 세상에 넘치고 많은데. 그러니까 정답을 너무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정답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거 아닌 거면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역발상이라는 말이 있죠?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놓잖아요. 역발상. 자, 다시 이제 또 올라가요.
언더존을 가볍게 자를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법은 호리존탈과 다이아고널밖에 없어요. 버티컬은 가볍게 자를 수 없어요. 길게 잘라서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짧게 잘라서 가볍게는 못 잘라요. 그래서 언더존에 가볍게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호리존탈과 다이아고널 방법밖에 없어요. 버티컬로는 안 된다. 왜? 손가락이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의 자세 때문에. 하지만 오버라인에 가볍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버티컬이 훨씬 가볍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첫 시간에 배웠던 거. 1교시 때 배웠던 그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크로스 체크를 꼭 하시면서 들어가요. 그 방법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1교시 배웠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기법이긴 하지만, 그 버티컬에 크로스 체크 할 때는 첫 번째 커트가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버티컬로서는 상하의 층은 잘 낼 수 있지만 좌우의 층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사각의 느낌이. 그래서 그거를 버티컬로 호리존탈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버티컬 하면 버티컬만 보이지 이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으로 크로스 체크하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지도 않지. 버티컬만 봐. 다 봤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책이 안 팔려요. 생각보다. 전자책이. 일반 책은 팔리는데 아날로그 책은 팔리는데 왜 디지털 책은 안 팔리냐 이거지. 디지털 책이 훨씬 더 보기 편한데. 그렇죠? 그 아이러니한 거죠. 옛날에 전자책 나왔을 때 전자책이 굉장히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일반 아날로그 책 다 망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날로그 책보다 디지털 책이 더 안 팔려요. 보지도 않아요. 응?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눈이 아파요. 굉장히 눈이 아파요. 자, 지금 버티컬에서 갔는데 밑에 머리를 못 잘랐잖아요. 그럼 버티컬 밑에는 못 잘랐는데 여기만큼 무거워요, 가벼울까요? 약간의 무거움. 얘는 버티컬로 가벼움. 얘는 무거움.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언더라인이 너무 가벼우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언더라인이. 근데 언더라인이 약간의 무거움은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가벼움. 그쵸? 그 대신에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뒤에 관점에서만 투 섹션으로 나눠주는 거는요, 단점이 있어요. 컨벡스만 존재해요. 컨케이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긴 머리 자를 때는. 컨케이브, 이렇게. 그 대신에 그런 머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머리예요? 울프컷. 울프컷이 컨케이브죠. 똑같은 버티컬인데. 왜냐면 밑에 머리가 길게 뽑아내는 거. 요즘에 울프컷 또 유행하기 시작하대? 울프컷은 지금 이 방법과 똑같이 해요.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내면 돼요. 그냥 이 방식으로 그냥 끝내면 돼.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끝나면 돼요. 위에 머리 길이도 똑같아요. 지금 길이하고. 밑에만 길게 해주면 돼요. 단순하죠? 위에 머리 하는 건 지금하고 똑같아요. 요즘 가지고 밑에 가지고 싸움이에요. 요즘에는. 자, 이 상태에서 뭐를 할까요? 버티컬로 갈 거예요. 버티컬. 자, 고정을 한번 가볼까요? 고정은 나오죠? 근데 뭐처럼 나와요? 고정은. 직선은 나와요. 직선으로 나와요. 그럼 이동을 한번 볼까요?
라운드 같겠죠? 그렇게 미세하게 잘랐는데도. 응.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다시 요 길이에 맞춰서 원핑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원핑거 이거 붙이는 거. 붙이는 거 안 돼요.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김성현 원장님도 안 되고 있어요. 네네. 프렌치 컷. 왜 프렌치 컷 안 해? 프렌치 컷 하셔야죠. 프렌치 컷 하셔야지. 잘라놓고. 쉬운 방법은, 자, 리버즈로 한 번에 싹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자, 고정 디자인이 옆에 사이드가 길어질까요? 이동 디자인 옆에 사이드가 길어질까요? 고정? 고정이 길어지지. 이동은 짧아지지. 짧아지지. 버티컬 들어갔으면 엘리베이션. 이거 꼭 넣으라고 했어요. 또 다시 부착 같은 엘리베이션. 와, 그럼 첫 번째 한 거 똑같네? 첫 번째 한 거를 기법을 버티컬의 크로스 체크 기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커트는 사실 이 커트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의 기준점에서는 첫 번째 커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서양 사람들 관점에서는. 근데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버티컬이 활용을 많이 해요. 다시 앉아서 커트. 잘 봐요. 내가 아까 설명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쵸? 위에 머리가 내려왔죠? 응.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한 번 잡아서 이렇게 리버즈 가셔도 돼요. 자, 여기도 한 번에 고정 디자인에서 가서요. 그대로
잡고 조금씩. 많이 자르면 최초에는 많이 자르고 두 번째는 많이 자르다 조금 자른다. 이렇게 짧은 머리는 너무 급격하게 규칙적으로 많이 자르면 얘가 많이 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2, 3mm만 정도만. 전대각의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너무 각을 너무 세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전대각의 느낌이 너무 약하니까 조금씩.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요.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 또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자, 1mm. 1mm. 인식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저는 MMS에서 여러 회원님들이 MMS에서 있는 회원들끼리 22시 클럽에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그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미용인으로서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지식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사는 모습을 공유를 하고 그러면 자기의 어려움이나 행복함이나 가끔씩 맥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MMS 회원끼리만 공유를 해서 진행하면 뭐 상조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사실 그런 게 사실 목적이거든요. 제가 MMS에 만든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공부만 하는 됐어요. 자, 버티컬 커트를 했어요. 자, 가벼운과 무거움이 어때요? 달라요, 안 달라요? 많이 다르죠? 이거 비교 분석 해볼까요? 자,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자, 이렇게 뒤로 봤을 때 많이 다르죠? 네. 그렇죠?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가볍죠? 이게 바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컬 커트가 좋은 거는 가벼움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가 가벼워요? 얘가 가볍지 않아요? 얘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얘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 무거움이고, 그래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은요, 엘리베이션 자체가, 말하자면, 머리숱이 없거나, 긴 장광형이나 이런 얼굴형에는 좋지만, 한국 사람의 얼굴형에는 그렇게 좋은 형상의 커트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디자인의 커트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요즘 젊은 그 디자이너들이 많이 추구하는 게 버티컬 커트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아, 버티컬이 가볍구나. 그걸 인식을 해서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버티컬 커트를 좀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옛날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호리존탈에 달거나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4년, 2년제, 3년제를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얘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단타로 해서 자격증하고 학위 받고 그런 공부를 했지만 오랜 동안 롱런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입식으로 해서 받은 것만 그걸로만 평생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 옛날에 초딩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많이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막상 이제 버티컬 하려다 보니까 호리다 엘리베이션이나 다이거널 엘리베이션이 너무 몸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몸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자, 고개를 조금 더 숙이니까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문제점들이 보여.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고개를 완전히 숙이니까 눈에 확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커팅을 하고요. 다시 면. 오늘 이거 완전 꿀팁이죠?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이제 이렇게 깔끔해진다는 거죠. 이게 남자 커트, 여자 커트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커트가 된 모든 커트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는 예쁜 커트를 만들고 싶으면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라인이 안 나오면 이런 선이 나오지는 않아요. 드라이 아무리 잘해놔도 아무리 잘해도 이런 선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선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커트 선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을 봤을 때도 너무 예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벼움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벼움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드라이 한다고 해서 이런 느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떠버리지. 둥 다 떠버리죠. 그러니까 수술 쳐서는 또 가벼움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술 친 것들은 머리를 감으면 또 그 느낌이 또 안 나와요. 자, 사이드 한번 볼까요? 사이드. 어떤 게 더 가벼워요? 사이드도 훨씬 가볍죠? 버티컬이 훨씬 더 가벼워요. 무거워요. 어디가 무거워요? 여기가 무거워요. 여기가 무거워요. 얘가. 그 대신에 얘는 가벼워 무거워요. 극과 극이죠? 이게 버티컬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아까 어떻게 잘랐어요? 내가 그레지에이션을 잘랐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얘를 그레지에이션을 조금 더 안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오버라인은 이렇게 자르면 돼요. 오버라인 코너 정리는. 자, 오버라인 코너 정리를 자르면 어때요? 뚜껑 머리가 없어졌네? 그쵸? 별거 아닌데. 이런 데도 조금 뚜껑 머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아. 그러면 오버라인은 조금 더 잘라요, 이렇게. 오버라인을 조금 더 잘라요, 이렇게. 자, 느낌이 또 완전 달라졌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지금 예쁘지 않아요? 왜 예쁠까요? 가벼워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냥 다 똑같거든요. 가벼워서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커트를 하셔도 이런 커트는요 다 예뻐 보여요. 왜? 후다기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가벼우니까 예뻐 보이는 거야. 얘 이런 부분이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무거우면 둔탁한 느낌이지만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이거 뭘로 뽑아냈어요? 버티컬. 버티컬을 뽑아냈기 때문에 가벼움이다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요거 상태에서 자, 후대가 엘리베이션. 브랜디 컷은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자, 드라이 다 하고 나서 커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제 아셨죠? 무조건 드라이 하고 나서도 커트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 하고 나서도 커트를 무조건 들어간다고 한다? 들어간다. 딱 문제가 보이면 이렇게까지 크로스 체크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또 하셔야 돼요. 문제가 보이면. 이런 거를 잘 보는 사람이 이제 디자인을 잘 보는 거지. 이런 거 잘 보는 사람. 두딱하잖아, 그냥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데도 위에도 오버도 두딱하잖아. 이런 거 진짜 몇 미리, 사실 많이 자르는 게 아니거든. 그냥 몇 미리 더 자르는 거거든. 몇 미리.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의뢰하는 게 있어요. 1cm 미만의 머리를 자르는데 어느 미용실은 잘 자르고 어느 미용실은 왜 못 자르냐 이거지. 똑같은 1cm를 자르는데. 그러니까 어느 미용실은 잘 자르고 어느 미용실은 못 자르고 어느 디자인은 잘 자르고 어느 디자인은 못 자르냐 이거지. 똑같은 1cm 커트를 진행하는데. 왜 어떤 미용실은 손님이 많고 어떤 미용실은 손님이 없어? 그게 1cm의 철학이라는 거죠. 1mm의 철학도 있지만 1cm의 철학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원핑거를 하는 거는 사이드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없어. 앞으로 하는 거는 후대각. 자, 우리 아까 이거 배웠죠? 뭐 배웠어요? 자, 여기는 이제 가르마를 탔어요. 가르마 타다 보니까 얘는 별로 없어. 얘는 굉장히 뚱뚱하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들은 드라이 했을 때만 보여요. 가볍죠? 조금 무겁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값도 조금 더 들어요. 그 대신에 절대 많이 자르면 안 돼요. 1mm. 1mm. 항상 두 번째 컷 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자르요. 첫 번째는 길이를 많이 잘라도 되지만, 항상 두 번째 자를 때는 길이를 절대 많이 자르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그냥 규칙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채형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느낌은 뭐예요? 후대각을 만드는 거예요. 후대각.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쵸? 신기하잖아. 수술 안 치면서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라인 공부만 잘하면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라인 공부만 잘하면. 이런 느낌, 물결의 느낌. 저절로 물결의 느낌이 저절로 나오잖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간 생머리 이런 머리 드라이해서 매직을 잡아서 해놓으면 진짜 완전히 짱이지. 볼륨 매직이나 아이론펌이나 뿌리만 살려주는 파마를 해주면 이거만큼 좋은 파마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왼쪽 가르마. 아까 이걸 했었던 버티컬 했던 거에 크로스 체크. 자, 프렌치 컷. 느낌이 상당히 좋죠? 버티컬이 확실히 달라요, 안 달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 두말하면 난소리지. 이쁘지. 그쵸? 달라요. 어? 그쵸? 얘는 우아하고 얘는 세련돼 보여. 주상이 똑같잖아. 가발 똑같잖아. 근데 이게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거움의 차이가.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 그래서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이런 사람한테 좋은 커트 형태고, 이런 커트는요 역삼각형이나 역오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니 정사각형이나 둥글럽작한 얼굴형이나 이 커트가 좋은 거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똑같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 다른데 왜 똑같은 기법으로 커트를 하냐 이거지. 얼굴형이 다른데.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거는
가장 대중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도 쉽고 아니다 싶으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잘라요. 버티컬 하면 얘도 가볍잖아. 그쵸? 봐봐요. 다르죠? 얘가 훨씬 가볍대. 이거 어디가? 얘가 훨씬 가볍죠? 네. 왜 가벼울까요? 최초의 시작은 버티컬로 시작했으니까. 최초의 시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